70세 어머니는 어떻게 SNS 로맨스 스캠에 빠지게 되었나? 1단계 외로움과 디지털 세계로의 진입. 상황은 이렇습니다. 70세 김영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사용으로 SNS를 통해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연락하기 편하라고 스마트폰을 바꿔주면서 시작되었다. 자식들이 카카오톡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점차 페이스북도 사용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2단계 첫 접촉과 관심 표현. 우연한 만남. 페이스북에 올린 젊은 시절 사진에 뷰터펄 레이디라는 댓글이 달렸다. 프로필 사진은 잘생긴 서양 남성이었고, 자기소개에는 미군 퇴역 장교, 현재 사업가, 한국 문화를 사랑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 나이 직업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었다.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 당신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한국 여성의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 행운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김영숙 씨의 일상에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오랜만에 받는 이런 관심이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3단계 신뢰 구축과 개인정보 수집. 체계적인 정보 수집. 대화가 깊어지면서 상대방은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한국의 어떤 지역에 사세요? 자녀분들은 얼마나 자주 뵈나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은행은 어디를 주로 이용하세요? 감정적 유대감 형성. 상대방은 자신의 힘든 과거를 털어놓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내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4단계 사랑 고백과 미래 약속. 로맨틱한 접근.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대방은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곧 한국에 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 한국에서 함께 카페를 운영해요. 제 재산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당신 자식들도 제 자식처럼 생각하겠어요. 5단계 첫 번째 돈 요구 마이너스 작은 액수로 시작. 그럴듯한 이유 제시. 한국에 가기 위해 비자를 준비하는데 서류 준비비로 3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제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있어서요. 제가 한국으로 귀중한 물건을 보낼 건데 그것을 세관에서 보관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면서 돈을 붙여달라고 하고 차후에 그것을 찾게 되면 갚아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내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곧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한국으로 갑니다. 첫 송금의 성공. 어머니는 30만 원 정도야. 하며 첫 송금을 했다. 상대방은 감격해하며 더욱 사랑을 표현했고 곧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돈을 보내주고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상대방이 즐거워하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서 만족감을 느끼고 흡족해합니다. 6단계 점진적 금액 증가와 반복 요구. 새로운 문제 등장. 한국 공항에서 세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져오는 선물들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대요.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의료비를 지불해야 출국할 수 있어요. 금액의 단계적 증가. 1차 30만 원 비자비. 2차 100만 원 세관 문제. 3차 300만 원 의료비. 4차 500만 원 법적 문제. 5차 1000만 원 사업 자금. 감정적 조작 심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것으로 무너질 수 없어요. 곧 모든 돈을 갚고 더 많은 것을 드릴게요. 7단계 고액 사기의 완성 마이너스 투자와 사업 이야기. 새로운 서사 등장. 제가 아프리카에서 금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투자하시면 몇 배의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당신과 함께할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거액 요구의 정당화. 이건 투자예요. 손해보실 일은 없어요. 제 전 재산을 당신께 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한국에 오면 집도 사고 차도 사드릴게요. 물품 배송 사기 추가.
한국으로 귀중한 선물들을 보냈는데 통관 문제로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보석과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해요. 8단계 가족의 반대와 고립. 가족의 우려와 경고. 자식들이 이상하다며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당신들이 내 행복을 방해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사기범의 이간질 전략. 가족들이 우리 사랑을 질투하는군요.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만 믿고 살아가요. 점점 깊어지는 고립.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어머니는 더욱 남자친구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의 말만 믿게 되었다. 9단계 현실 부인과 계속되는 송금. 총 피해액 14억 원까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 곧 한국에 와서 모든 걸 갚겠다는 보장.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 것이 곧 내 것이라는 논리. 현실 인식 거부. 주변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해. 곧 한국에 온다고 했어. 투자한 돈은 곧 돌려받을 거야. 심리학적 분석. 왜 빠져나올 수 없었나? 1. 외로움과 관심에 대한 갈망. 오랜 혼자 생활로 인한 정서적 공허감이 판단력을 흐렸다. 2. 단계적 조작. 푼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도 기법. 작은 액수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며 저항감을 줄였다. 3. 매몰 비용 오류 성크 카스트 펠러시. 이미 이만큼 투자했는데 포기할 수 없어라는 심리가 작동했다. 4. 인지 부조화 해소.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다. 5. 사회적 고립 심화. 가족의 반대로 인해 더욱 사기범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6. 디지털 문맹과 세대 격차. 온라인 사기 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속기 쉬웠다. 예방 및 대응 방안. 가족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관심 표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금융 거래에 대한 투명한 소통. 사회 차원에서 고령자 대상 사기 예방 교육 강화.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국제 공조 수사 체계 구축. 개인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송금하지 않기. 가족과 상의 없이 큰 금액 결정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기관 상담받기. 결론. 이 사례는 단순한 속은 것이 아니라 외로움, 사회적 고립, 디지털 격차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러한 사기가 왜 성공하는지 이해하고 이런 사기가 성공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무지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문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더욱 취약해집니다.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